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드가 케이시의 아틀란티스학 세 번째 시간, 크리스찬 미확인 동물학으로 본 에드가 케이시의 아틀란티스학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미확인 동물 아틀란티스 기원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한 거 약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초고대 문명이 이제 아틀란티스인데, 거기에 대한 위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서양 한복판에 이제 중앙에 있었다, 뭐 주변에 섬들이다,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 2차 대전 이전에 19세기에 그 지도만 보고 연구한 거죠. 해저 지형을 전혀 모르고서, 지질 구조를 모르고서 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뭐 지중해설도 있지만, 요즘 이제 뜨거운 게 뭐냐면 북서아프리카설, 모로코나 이제 모리타니아에 뭐가 있다 이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왜 여기서 실수를 했냐면, 여기 보면 대륙의 수륙 분포, 해양과 대륙의 분포, 그러니까 수륙 분포를 자꾸 지금처럼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즉, 이 지브롤터 바깥에, 그죠? 큰 대륙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양섬 말고. 대륙섬을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해수면이 지금하고 달리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모리타니아하고 여기 어딥니까? 모로코의 수스 마사 지역이 이제 큰 섬이 나오는 거죠. 그 호주와 같이 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아틀란티스의 문화권이었다, 이런 게 요즘의 주장인데, 거기다가 문제는 여기에 그 플라톤이 얘기한 거대한 거석으로 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동심 원형의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이거죠. 구글 지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찾은 게 실수죠. 바로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물로 잠기는 거, 여기가 다 잠기는 거죠. 여기가 물로 다 잠기는 거죠. 그러면 물로 잠겼으면서 그 플라톤이 얘기한 그것이 있냐?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 모리타니아의 요거, 이것이 정확하게 플라톤이 얘기한 그 사이즈하고 딱 맞고, 이것이 지금 어떤 충돌 크레이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볼케이노 이랍션, 그러니까 화산 분화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어떤 그 유물들이 발굴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대규모로 발굴을 앞으로 하면 이 오지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초고대 문명의 비밀이 풀릴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의 이 모래들이 해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기원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한스 칠머라는 독일의 어떤 그 성경학자가 그 중국의 황토가 어디서 기원했냐를 찾으면 노아홍수의 비밀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바다 기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테트세가 있었죠. 그리고 그 테트세가 이 지중해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도 물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 있다가 또 약간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비옥한 그
BC 7000년 이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죠. 그래서 강도 흐르고 거대한 호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누가 있었냐?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타이탄, 포세이돈이라는 타이탄이 건설한, 거인족이 건설한 큰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형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한 거, 그러니까 저번 거의 정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거 말고 이걸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옛날에 그 해저 지질 구조를 모를 때 하던 헛소리고 이제는 이제 명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이 거죠. 그래서 지브롤터 바깥에 대서양에서 거대한 대륙섬이 있을 곳은 아프리카 북서쪽밖에 없는 거죠.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요 아메리카 쪽에 치우쳐 있다. 여기 다음에 중앙대서양 해령 위에 엄청나게 깊거든요. 여기 위에 무슨 대륙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하라가 굉장히 비옥했던 시대가 이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가 습지도 되고 그랬죠. 코끼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여기에 애들이 다 나중에 도망쳐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는 거죠. 뭐 여기 상세한 얘기는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또 이제 이거의 근거로서 누구 얘기죠? 헤로도투스가 분명히 아틀란티스가 북서쪽에 있다. 아프리카 북서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영거드라이아스기도 해야 되겠구나. 어저께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갖고 대충 설명한 게 있었죠. 그러면, 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박살이 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거 드라이아스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거 드라이아스 임팩트 가설이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최종 빙하기가 서서히 지나면서 끝나가면서 서서히 그 날이 따뜻해지는데 갑자기 13,000년 전에서 11,000 몇백 년 전, 약 1200년 동안 굉장히 추워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 북아메리카 대륙을 덮고 있던 빙하의 일부인 빙하호수, 그러니까 지금의 오데오에 원래 호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거대한 호수의 뚝이 무너져갖고 대서양에 흘러들면서 굉장히 추워지면서 해수면이 높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해섬들이 잔뜩 어디에 이 빙하에 충돌해갖고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이게 녹아갖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차가워졌다는 거죠. 뚝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드라이어스가 뭐 이제 뭐 꽃가루 이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냐 아니면 아틀란티스 대륙의 멸망과 관련이 있냐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국지홍수냐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국지홍수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홍수냐 아니면 이것과 아틀란티스를 멸망시킨 쓰나미와 같냐 다르냐 이걸 또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밝혀진 게 뭐냐면 히아와사라는 그 빙하에 충돌 크레이터가 크레이터 체인으로 존재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왜냐하면 지구의 거대 천체인 지구의 기조력에 의해서 차등 중력이라고 그러죠. 해성들이 슈메이커 레비에이션처럼 쪼개지면서 연달아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발성으로 지구에 충돌하면서 빙하들이 녹았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차가운 물이니까 추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이거를 700번 이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틀란티스를 자기의 뭡니까 저술 중에 700번 정도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했죠. 저는 이 사람이 또 전생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의 글을
그다지 신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도 틀린 게 많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미확인 동물의 아틀란티스 유전자 조작설. 요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우리 인간의 무의식 깊숙이에는 어떤 몬스터, 뭐 바다 괴물이라든가 하늘을 나는 괴물이라든가 인간형 괴물이라든가 이런 몬스터에 대한 어떠한 그 무의식의 세계에 그런 그 집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문인들이 이걸 주제로 다양하게 썼죠. 에드가 알렌 포우도 그랬고, 이게 뭔가 인간의 악의 근원과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을 때 우리 몸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뭔가가 죄된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거의 실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누굽니까 이 사람,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쓴 거 이렇게 풀어서 쓴 거 좀 읽어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걸 번역해갖고 누구죠? 에드가 케이시가 거대한 UMA, 그러니까 미확인 동물이, 그러니까 이제 오고포고라든가 챔프라든가 이런 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2019년에 올해 발견된다, 이렇게 예언했대요.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동물들이 어디서 만든 거냐? 아틀란티스에서 만들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 누구요? 에드가 케이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틀란티스에 살던 자들의 어떤 그 무의식의 영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하고 좀 다르답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공룡이나 새 같은 화석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공룡을 제대로 분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희한하게 생긴 오만 잡종 공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린네이 뭐 계통 분류학도 통하지 않고 나중에 나온 분기 분류학도 안 통하고, 이것도 공룡을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희한한 공룡이 많아요. 최근에 발견된 것 중에 새이면서도 파충류이면서도 박쥐날개를 갖고 있는, 비막을 갖고 있는 거죠. 깃털도 아니고 이런 것도 발견이 돼요. 이게 그러면 유전자 조작했다는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해요. 근데 실제로 에드가 케이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확인 동물 중에는 고대의 멸종을 피해 살아난 소수의 고대 동물 유전종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괴이한 현상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드가 케이시 때는 이 미확인 동물도 많이 발견도 안 됐어. 요즘이나 많이 발견되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적인 동물인데 이놈들이 고대에 멸종을 했다가 조금 살아남은 걸 레어릭스라 해서 유전종이라고 하는데, 조금 살아있다. 예를 들면 뭐 실라칸스라든가 네오필리나 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들. 울레미 파인출이나 호주에 가면 그러한 아주 극소수의 유전종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이상한 미확인 동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뱀장어처럼 이 멀쩡한 동물이 굉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고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동물, 아니면 예를 들면 홀로그램을 만드는 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동물 같지 않은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확인 동물 중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 strange but unexplained, 이상하면서도 설명되지 않는 동물들, 크립티드가 있다, 미확인 동물이 있다. 즉 그 생물들이 출현할 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현상이 생긴다든가 파라노말, 이상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다든가,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이상한 빛이 수반다든가, 심지어 UFO 현상이 수반다든가. 예를 들면 솔로몬 섬에 가면 네피림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UFO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애들이 거인 족속을 우리가 예를 들면 거인들이 뭐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에다 잡종에다가 이 거대한 송과산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차원을 뚫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기 뱀장어가 일반 근육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생물체들이 뭔가 포탈을 뚫을 수도 있다.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지 데빌이나 추파카브라나 모스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벽을 통과한다든가 해괴망측한 행동 패턴. 예를 들면 그 UFO라고 했을 때 스트레인지니스타에서 UFO가 이상하게 물리법칙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듯이 UMA 이 미확인 동물도 UFO처럼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물리법칙에 생물체 법칙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동반 현상들이 너무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찰스 포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설명을 많이 자료를 모았는데 설명을 못 했는데 에드가 케이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스트레인지 앤드 언익스플레인드에 보면 뭐 모스맨이라든가 뭐 맨인 블랙이라든가 이상한 존재들이 항상 나타날 때 뭐 빛이 수반된다든가 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뭐 갑자기 다리가 파괴된다든가 금속이 부러진다든가 벽을 통과한다든가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고속으로 움직인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지 데빌이나 추파카브라나 모스맨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이상한 현상들이 수반됐는데 심지어는 이제 빅풋 인간 유사 직립 유인원이라는 희귀한 일반 생물종으로 여겨지는 빅풋조차 어떤 종류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네필림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외국의 연구가들이 이러한 크립트들 중에 이상 현상이 수반되는 놈들, 특히 그 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생물체가 아니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고대의 악한 문명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고대의 GMO 생물체다는 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을, 그러니까 꼭 타임머신을 만들어야지만 시공과 포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물체들이 살아있으면서도 건드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외계인의 비행접시, 그레이의 비행접시의 엔진이 생물체거든요. 생물체가 어떤 워프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부세지산, 루마니아 부세지산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통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물과 인공물을 통합해서 만들다는 얘기 했는데 심지어 생물체까지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원과 어떤 시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만드는 어떠한 그 고대의 문명이 있었다. 그게 아틀란티스 문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에드가 케이시가 그래서 아틀란티스에서 실제로 그 일을 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드가 케이시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영들도 예언하는 것 중에 맞는 게 있거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본 결과 이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고대의 비밀에 대한 단서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다 이거죠.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예언을 많이 했죠.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예언한 게 바로 아틀란티스에 대한 얘기를 몽땅 했는데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1960년, 80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아틀란티스의 일부가 발견된다. 비미니 로드가 발견됐는데 그거 저는 본체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확인 동물들이 아틀란티스에서 기원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케이시를 연구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미확인 동물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왔다. 세스카치라든가 호수 괴물이라든가 추파카브라나 이제 새인간, 플라잉 휴머노이드, 새인간이죠. 그 다음에 뱀인간도 있고 원숭이 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물고기 인간도 있죠. 머메이드 같은 거.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그걸 만들었다. 특히 드래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에드가 케이시가 그 드래곤을 만들었는데 이 드래곤은 너무나 막강한 그 유전자 조작 생물체이기 때문에 아틀란티스인들이 부려먹기가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인들이 인간과 그 동물의 DNA를 섞어서 온갖 그 괴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트러스 플라잉 크리처 누구죠? 이게 그 드래곤이죠. 드래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틀란티스인들이 DNA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유전자 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애니멀 하이브리드. 예를 들면 이제 누굽니까? 스탈린 밑에 이바노프스키가 걔가 침팬지하고 사람, 휴먼지를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 짓을 하죠. 옛날에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thing이라고 실제로 불렀습니다. 예. 스티븐 호킹의 소설에 보면, 영화에 보면, thing이다. 괴물을 가리킵니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놈들이 탈출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때 얘네들도 일부 탈출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한 것 중에 에이프맨, 원숭이 인간,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원숭이 인간의 전설, 거인 원숭이들에 대한 전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예요? 뭡니까, 그거. 웅녀, 호녀, 이런 거 이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대한 원숭이 인간이 있었다. 인간 유사 원숭이가 있었다. 사람과 원숭이의 조합종이 있었다. 거인이 있었다. 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트맨, 새인간, 그 다음에 모포크가 뭐냐면, 물고기 인간, 인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저지 데빌, 이거는 뭐 이것저것 다 섞은 거죠. 이런 것들이, 아틀란티스인들이 만들었고, 이놈들이 그 탁월한 능력, 시공을 초월하고 어떤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전기뱀자가 전기를 생산하듯이 그런 이상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개체군이 없어도 생식 가능한 개체군이 없어도 이놈들이 지금까지 또 수명이 워낙 길어서 거의 임모탈, 거의 불멸에 가까운 어떤 저주받은 생물체로서 지금까지 살아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희한하게 목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거의 암시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지 데빌 그림인데 말하고 박쥐하고 뭐 온갖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뭡니까 이 대시캠이나 여러 가지 CCTV에 밤에 아주 희한한 생물체들이 발견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스맨이죠. 모스맨도 나방인간이죠. 나방인간, 새인간이 아니죠. 모스맨에 대한 목격담도 세스커치 이상으로 많습니다. 세스커치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서프라이즈에서도 이제 모스맨 얘기가 나왔죠. 도저히 일반 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격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일반 생물체가 아니면 뭡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뭔가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모스맨이죠. 나방인간. 이게 이제 아까 새로 발견된 공룡인데 새가 박쥐 날개를 달고 있죠. 이거는 이제 나방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형 동물 인간이죠. 그래서 눈은 붉은 광택을 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포인트 플레전트에 있는 모스맨 비석입니다. 이거 이제 관광 상품화했는데 이게 동상인데 그러기에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모스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실화에 기반한 이 모스맨 프라폿이라는 그 영화도 그때 좀 보여드렸죠. 며칠 전에. 자, 그러면 이 모스맨으로 대표되는 나방인간, 부엉이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변상증이나 착시일 수도 있고 유전정이나 또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아주 희귀한 미확인 생물체다, 아니면 tulpa 심리현상이다, 아니면 디나믹 엔터티가 육화된 거다,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일루미나이트에 맞는 어둠의 생물체다, 이 얘기를 그때 옛날에 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런데 이제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노아함수 전후에 네피림 문명권이 어둠의 존재들이 만들어낸 수명이 긴 유전자 종작 생명체가 아직까지 유전적으로 좀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담에 대한 여러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 나방인간이 큰 거죠. 그죠? 굉장히 큽니다. 휴지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그리고 모스맨뿐만 아니라 가고일도 그렇고 새인간, 플라잉 휴머노이드가 역사상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들의 기원이 성경이 아니라 어디냐?
아틀란티스다. 아틀란티스는 이제 저는 이제 함족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인족속 홍수전후에 틀림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경건히 섬기는 아담의 후예인 셋의 족속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놈들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뭐 이게 찍혔다는 사진이 진짜 나방인간처럼 생겼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실제 사진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요정은 쬐깐한데 이것들은 또 크죠. 그렇죠. 요놈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도 유명한 거죠. 부엉이인간. 이것도 이상한 거죠. 드래곤처럼 생겼죠. 요거는 드래곤처럼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거 출파 현상이다, 이거는 전 아닙니다. 이건 티벳의 고승들이 하는 짓인데, 일종의 이제 도플갱어 현상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죠. 뭐 외계인들 그 중에 하나다. 이거 뭐 시공을 워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몸이다. 이번에 이제 타이탄이라는 영화에 이런 주제로 나왔죠. 타이탄이라는 그 토성의 행성에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DNA 조작을 해갖고 변조를 시키는 거죠. 타이탄의 그 대기 환경에 맞게 살도록. 즉, 그 행성의 그 환경을 테라포밍 하거나 이제 그 앰버스피어, 그 대기를 바꾸질 않고 사람의 몸을 바꿔버리는 거죠. 동물체의 몸을 바꿔버리는 거죠. 과거에 이 짓을 했을 것 같다. 왜? 이 그레이나 랩틀리아 얘네들이 저는 분명히 지구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궁창을 갖다가 이제 우주까지 확장을 해서 우주에 만들어진 생물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너무나 이놈들은 괴물처럼 생겼죠. 공룡도 괴물처럼 생겼죠. 그래서 공룡 중에 많은 종류가 실제로는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에드가 케이시가 드래곤이라고 할 때는 이 시대 1800년대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공룡하고 드래곤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드래곤으로 통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가 한 말이 맞다면 공룡 유전자 조작서 아틀란티스 기원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조작이겠지만 이게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사람과 그 동물의 DNA를 섞는 거, 그렇죠? 그 유전자 조작 하이브리드와 관련이 있고 또 자기들의 몸을 실제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현재 일루미나티 애들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자꾸 발견돼요. 솔직히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거 사람인지 괴물인지 뭐 그런데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남미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여기에 무지하게 빠른 인간이 지나가죠. 반투명 인간이. 이게 이제 상상에 이제 무슨 어떤 소설 같은 데 보면 이제 플래시맨이다. 그다음에 뭐죠? 뭐죠 그거? 빠르다가 타이콘가?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시공을 갖다가 조금 늦추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천천히 가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소설 속에서나 볼만한 것들이 실제 영상에 찍히는데 그럼 이놈들의 기원이 뭐냐? 다른 차원의 악령이냐 아니면 그 누구냐 저기 어디냐 그 외계의 생명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지구기원인데 뭔가 유전자가 조작이 된 게 맞나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외국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목사님이 이상했어요. 저 사람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 맞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를 왜곡해서 돼 있는 놈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 UMA가 발견이 돼서 누구예요? 에드가 케이시의 말이 맞다 이런 하이라이트를 찍겠는데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게 아틀란티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프리메이슨 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리타니아의 사하라의 눈이 완전히 이제 대규모 발굴에 의해서 아틀란티스인 게 증명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죠. 저 같은 기독교인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들지만 그쪽 사람들은 외계인하고 연계해갖고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아틀란티스의 발견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이게 조금 현실에 안 맞고 과학에 맞지 않는 창조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철두철미 실사구시, 그러니까 아주 실증적인 창조론을 해야 됩니다. 에? 그러지 않으면 이제 헛다리 짚으면 이제 아틀란티스가 발굴이 되고 이상한 생물체들이 딱 맞아떨리면서 외계인하고 그럴듯하게 외계인 신학을 해갖고 세계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외계인도 예수님도 외계인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한 분이시죠. 네? 그것을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자료와 엄청나게 긴 역사와 그렇죠. 그 모든 걸 동원해갖고 예를 들면 아틀란티스하고 외계인하고 연결해갖고 신학을 만들어봐요. 세계교회 신학을. 많은 교회들이 깜짝 속아 넘어간다 이겁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의 조명하에 이런 모든 과학자료, 역사자료, 뭐 인문자료 다 뒤져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 말씀 이상하네. 미적분학이 옛날에 있었나? 로켓가 있었나? 막 그렇게 의문을 품었어요. 제가 막 뭡니까? 그 물리 방정식 풀어서 지구 탈출 속도 구하고 뭐 제우주 제3 우주 속도 계산하고 막 난리치니까 건방져져 갖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좀 불경건하게 이 말씀을 읽다가 의심을 한 거죠. 제가 성경을 읽고 과학 공부를 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아는 과학들 다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안 믿어지더라고. 미적분학 없었을 것 같은데, 해석학 없었을 것 같은데, 대수학 없었을 것 같은데, 현대물리학 없었을 것 같은데, 양자물리학 없었을 것 같은데, 상대성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방을 떨었는데 아닙니다. 고대 문명에 훨씬 더 앞선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 그대로 아틀란티스가 발견이 돼도 이 말씀에 딱 그냥 맞아떨어지는 것 뿐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룡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에 바다 괴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의 용들하고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틀란티스 애들이 만든 거고, 아틀란티스 애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걔네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건드리는 거죠. 왜? 유전자라는 거는 생물체를 만든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워드를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성경 말씀도 건드리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언어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멸망한 이유는 DNA에 손을 댔기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 일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아틀란티스가 부활해서 외계인 신하고 결합하지 않겠냐? 에드가 케이시는 그거의 선구자로서 저는 별로 높이 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저는 별로 약간 뉴에이지 쪽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고 본인들이 제가 좀 힌트를 드렸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 다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마치겠습니다.